네, 안녕하세요. 글로벌모터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이거 독일까지 직접 이제 날라와서 시승을 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소형 SUV 모델이죠. 바로 T-Roc입니다. 네, 폭스바겐 T-Roc은 유럽 소형 SUV 시장에서 다양한 차량들과 경쟁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소형 SUV 모델입니다. 주요 경쟁 모델로는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르노 캡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 이제 QM3라 불리는 작은 차량이죠. 르노 캡처가 가장 많은 판매고, 지난해만 해도 한 21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다치아 더스트, 푸조 2008 같은 모델들이 위치해 있고, 4위로 이제 폭스바겐 T-Roc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출시된 지가 2017년 11월에 출시가 됐으니까요. 1년이 조금 더 된 시점이죠. 그런 짧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폭스바겐 T-Roc의 상품성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평가가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라는 양산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소형 SUV라는 어떤 그 한계의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채워넣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편의 장비, 성능 등을 아주 만족스럽게 채워넣었다라는 것들이 이 유럽 시장에서의 T-Roc에 대한 평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폭스바겐의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량들에서 보여주었던 이 패밀리 룩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 전면부 디자인에 좀 큰 이미지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제 연결된 통합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연결된 디자인, 그동안에 아테온뿐만 아니라 신형 투아렉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전면부 디자인 자체를 상당히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디자인 요소들로 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에도요, 이 보닛 위쪽에도 이제 두 개의 라인이 좌우에 총 4개의 라인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 라인 자체도 상당히 이 소형 SUV 그 차급에서는 좀 보기 힘든 상당히 좀 날카롭게 가공된 이런 라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날카롭게 이렇게 꽉 집어놓은 이런 라인들이 이 리어에서 이 사이드 미러까지, 차량 전면부에서 사이드 미러까지 쭉 이어져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어서요, 이 전면부 인상을 만드는 차량의 중요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 본인에서 보았던 날카로운 라인들이 이 측면 라인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제가 타고 온 차량 같은 경우에 T-Roc R라인입니다. R라인 패키지가 이제 적용된 차량이었는데요. 이 로고를 시작으로 해서 차량의 도어 2개, 리어 도어까지 상단을 이렇게 쭉 가로지르면서 리어 램프까지 이어지는 이 날카로운 라인이 상당히 좀 스포티한 이미지를 좀 만들고 있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 휠 아치 부분과 또 하단 부분에 이제 플라스틱 수지 트림이 이제 적용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SUV 모델다운 이렇게 모습을 만드는 이러한 디자인 파츠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제가 타고 온 차량 같은 경우는 회색 차량이라서 좀 이 플라스틱 수지 같은 부분이 좀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데, 다른 이제 주황색이라든지 좀 밝은 색상의 차량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게 좀 표현이 됐던 부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렉 같은 것도 좀 적용이 돼 있어서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기도 하겠고요. 또 각각의 그 윈도우 위쪽에는 이제 크롬바가 표현이 돼 있어서 이런 것도 또 포인트로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좀 측면이나 전면부나 심심하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이 후면 역시 또 마찬가지인데요. 크게 좀 3가지 파트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 글라스 부분과 그 다음에 범퍼 있는 부분, 그리고 중간에 리어 램프가 있는 이 3가지 파트로 조금 이 뒷모습이 좀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좌우에 리어 램프를 이어주는 이 날카로운 라인이 역시나 이 가운데 아까 측면을 보여드릴 때 설명드렸던 이 상단의 날카로운 라인이 이 리어 램프에서 이제 그 후면부의 디자인을 조금 가로지르면서 완성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차량을 한 바퀴 두른다는 느낌으로 이제 측면부터 후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범퍼 쪽에 보면 이제 크롬 배기구 모양의 형태가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배기구는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고요. 크롬으로 장식된 이 배기구 디자인을 통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이 뒷모습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적재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T-Roc 같은 경우 소형 SUV 모델이긴 하지만 비교적 넉넉한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면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2열 시트를 다 이렇게 세웠을 때는 445리터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445리터 정도의 이 공간은 같은 그 소형 SUV 모델, 사실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코나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 공간들이 그런 다른 경쟁 모델들이 제공하는 이 적재 공간보다 상당히 조금 좁은 편이긴 합니다.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 뭐 500리터 이상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뭐 차량 제가 지금 시승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 같은 것을 이곳에 넣기도 했는데요. 이 안에는 타이어 수리킷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구들이 지금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도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을 쉽게 적재하게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좌우 넓이도 이 타이어 휠 위쪽 휠 아치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운데가 네모 반듯하게 좀 정렬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고 자체가 뭐 허벅지, 제가 지금 키가 한 170 정도 되는데 이 허벅지 살짝 위쪽까지 오는 높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실을 때 긁히지 않도록 처리해주는 이 플라스틱 도어 부분도 있는데요. 이 고무 부분이 조금 물건을 실을 때 좀 긁힐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 플레이트도 한번 치워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서는 뭐 따로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뭐 접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시트 위쪽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눕혀 주게 됩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4 분할되는 이 시트 2열 시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 높이게 되면 적재 공간이 한 1200리터 이상으로 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넉넉한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열과 이 트렁크 공간의 그 단차도 상당히 좀 적게 돼 있고요. 경사로가 심하지 않아서 뭐 대부분 이제 평평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캐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행 올 때 가지고 왔던 28리터짜리 좀 대형 캐리어긴 한데요. 이 캐리어 같은 경우에 한 2개 정도가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촘촘히 좀 간격을 조정한다면 기내용 캐리어 같은 경우에 여기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뒷공간 활용도도 상당히 작은 SUV이긴 하지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도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봐야겠죠. 일단은 수평 기조의 이 실내 공간 디자인이 상당히 좀 깔끔합니다. 폭스바겐 차량들, 뭐 특히나 이제 투아렉 같은 경우에 이 실내 디자인을 보고 사진상을 보고서 상당히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소형 SUV 모델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깔끔한 이 디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에 설치된 이 8인치 디스플레이 창을 중심으로 해서요, 좌우로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수평 기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깔끔하고 디지털적인 이미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브랜드가 보여주고 있는 실내 디자인의 뭐 기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승을 통해서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모두 이제 디젤 차량입니다. 하지만 좀 트림에 따라서 이 계기판이나 뭐 디스플레이 창의 크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은 좀 R라인에 가장 옵션 사양들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디지털 계기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바뀌는 뭐 그런 기능은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높은 시인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소형 SUV 모델에서 이런 디지털 계기판을 찾아보긴 조금 힘들긴 하죠. 특히나 이제 수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폭스바겐 T-Roc은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RPM 게이지,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있고, 가운데서 이제 연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는 이제 ACC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양한 메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뭐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뭐 이렇게
고급감이 느껴지는 소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 질감이라든지 소재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대시보드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하단에 보시면 이 플라스틱 패널이 붙어 있는데요. 약간 유광이긴 한데 색상이 회색으로서 조금 위쪽 대시보드 색상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터치스크린 방식이긴 한데 보통 이제 화면이 가만히 이제 정지해 있다가 이제 손을 가져가면 미처 닿기도 전에 이제 하단에 이제 메뉴가 이렇게 팝업되는 모습도 손이 가까이 가면 이렇게 메뉴들이 팝업돼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연비 정보라든지 현재 그 주행 모드 같은 것도 이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이제 공조 장치가 상당히 좀 깔끔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익숙한 모습이죠. 그동안에 이제 폭스바겐의 다양한 차량에서 보아왔던 이 공조 장치 버튼들, 그리고 이런 터치 질감이라든지 버튼이 돌아가는 질감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단에 보면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등급이 높은 R라인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무선 충전 기능, 스마트폰에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볼 수가 있고요. 상단에 보면 USB 포트가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인색했던 것이 유럽의 차량들, 특히나 이 양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양산 브랜드에서는 상당히 좀 인색했던 부분인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아무래도 모든 자동차 회사 디지털화를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터치스크린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소하지만 이 USB 포트가 이렇게 추가된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변화를 좀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시승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4모션 차량입니다. 4륜구동이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기어노브 하단에 보면은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이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주행 모드를 바꿀 때요, 이 화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상에 이제 화면이 변화가 되는데 각 모드에 맞게 적당한 이미지가 또 보여지면서 이런 것들도 작은 SUV이긴 하지만 기존 다른 차량들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요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1열 같은 경우에 도어 하단에 보면 상당히 넓은 적재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500리터짜리 물 한 통이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의 이 공간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암레스트로 쓰이는 이 하단을 열어보면은 그렇죠. 국내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이렇게 담배 케이스가 이곳에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적재 공간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활용도가 크진 않고요. 뭐 한 주먹 하나 정도가 이렇게 좀 들어가요. 이러한 넓이 정도를 보여주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컵홀더 2개,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이 있는 주차 버튼도 위치해 있습니다. 글로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글로박스 위쪽에 보시면 CD 플레이어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글로박스 자체도 뭐 공간이 그렇게 뭐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공간 자체도 상당히 조금 넓게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크기가 국내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코나보다 아주 살짝 큰 크기입니다. 휠베이스도 약간 좀 크거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 넓어진 휠베이스 자체가 오롯이 이 2열 공간과 적재 공간을 넓히는 데 좀 사용을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1열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운전할 때 포지션을 좀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뭐 주먹 2개가 아주 여유 있게 들어갈 만큼 상당히 좀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머리 공간 자체도 키 170인 저한테도 주먹 하나가 넘는 이 머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부가 살짝 파여있기 때문에 더 넉넉한 이 머리 공간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발 공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앞쪽으로 여유 있게 공간을 쭉 뻗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륜 구동 차량이다 보니까요, 이 가운데 2열의 중간으로 이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완전히 좀 거의 좀 막혀있는 막혀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높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세심하게 좀 적용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구동축 위쪽 부분으로 이 플라스틱 패널이 하나가 덧대어져 있거든요. 이 패널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쪽 위쪽으로 이제 발이 지나는 경우가, 이 타기 위해서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쓸리는데 조금 이러한 좀 오염되는 부분, 이런 것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이 패널 같은 게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패널 위에는 이제 12V 시거잭이 위치해 있고, 에어컨을 작동할 때 이제 뒤쪽에도 바람이 잘 올 수 있도록 이런 배기구 같은 건 또 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형 모델에서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키로그 이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2개의 이제 컵홀더가 위치를 해 있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떼서
좀 더 넓게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 플라스틱을 앞, 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 같고요. 그리고 스키스루도 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국내 소형 SUV 모델에는 요게 이 스키스루가 적용이 안 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 T-Roc에는 이 스키스루도 적용되어 있어서 긴 짐을 넣기에도 상당히 좀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착자감이 좀 상당히 편안합니다. 지금 1열 같은 경우에 570mm 정도의 높이 시트 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2열 같은 경우는 한 620 정도 되는 이 시트 전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열보다 그러니까 위치가 당연히 조금 높게 있는 거겠죠, 2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답답한 느낌도 상당히 적고요. 특히나 이 소형 SUV에서는 이 찾아보기 힘든 이 파노라믹 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의 개방감도 상당히 좀 좋고요. 2열에 있는 윈도우의 크기도 넉넉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제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아쉬운 점은 이제 뒤로 이제 젖혀지는 기능, 각도 조절 기능이 없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시트 자체가 상당히 편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뭐 단점이라고 지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단단하게 몸을 지해주는 2열 시트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편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계속 이제 T-Roc을 시승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프랑크푸르트 교외 지역, 이제 쾰른 지역 교외까지 거의 한 500km 정도를 이 T-Roc, 이 소형 SUV를 가지고 좀 주행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SUV 치고는 상당히 지금 운전의 피로감이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항상 좀 독일 하면 이 아우토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를 계속 좀 주행했거든요. 거의 뭐 속도 무제한이다 보니까 100km는 뭐 우습고요. 뭐 130, 140, 150까지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도로 위를 주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해서 좀 새삼 또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고속 주행 시에 이 안정감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는 것에 이 T-Roc을 시승하면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또 역시나 그 독일이라는 독일 제조사의 차량들이 고속에 주행할 때 좀 안정감을 항상 좀 느껴왔는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독일에서 직접 시승을 하면서 또 더 체험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T-Roc 차량에 탑재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2.0 TDI 차량입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3가지 엔진, 그 다음에 디젤 3가지 엔진,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시장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T-Roc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국내 시장에도 출시될 때 아마 2.0 TDI 모델이 가장 먼저 좀 출시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 TDI 모델 같은 경우는 15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이 디젤 엔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차체가 좀 작은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넉넉한 이 출력을 뽑아내고 고속 주행 시에서도 가속할 때도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에서 T-Roc과 좀 경쟁하는 차량들을 보면은 뭐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효율성을 상당히 좀 중시한 모델이거든요. 가장 많이 팔리는 르노의 캡처 모델,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르노 QM3로 팔리고 있는 이 캡처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푸조 2008이라든지 다차 더스트 같이 굉장히 좀 실용적인 소형 SUV를 지향하는 모델들이 유럽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에 이제 2017년 11월부터 이 T-Roc이 끼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4위를 기록했거든요. 그 요인이 바로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뛰어난 주행 성능이 좀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뭐 반응이라든지 굉장히 부드럽게 엔진 수를 올려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주행할 때는 뭐 디젤 모델 특유의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 같은 것이 뭐 거의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좀 아이들링 시, 그러니까 정차 시에는 이 디젤 특유의 좀 딘종이 오긴 하지만 다행히도 뭐 아이들링 스탑 기능, 그러니까 스탑앤고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서요. 사실은 엔진이 멈춰서 뭐 진동 소음 같은 것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상당히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게 정차할 때 엔진이 멈추다 보니까 그로 인한 뭐 흔들림, 뭐 충격 같은 것이 전해져서 좀 민감해하는 분들은 좀 꺼리시는 기능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좀 엔진 효율성을 올리는 데는 이것만한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고가 어느 정도 있는 소형 SUV 모델이긴 하지만 좌우 롤도 이제 주행을 해보면서 느껴보니까 좌우의 롤도 상당히 좀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뭐 이렇게 하드한 타입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무르지도 않습니다. 뭐 유럽차의 그 특유의 그 하체 설정 세팅으로 좀 맞춰져 있어서요. 고속주행 시나 와인딩 로드에서 주행할 때 그렇게 크게 뭐 몸이 좌우로 크게 쏠리는 그런 느낌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는데요. 기존에 사실 그 유럽차들 시승하다 보면 항상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느꼈었는데, 뭐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고서는요, 이제 양산 브랜드인 폭스바겐에서도 이렇게 ADAS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국내 출시가 돼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좀 반겨할 만한 좀 옵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뭐 ACC라고 불리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상당히 잘 작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잘 작동이 된다는 의미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고 다시 속도를 올리고 앞차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이 브레이킹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좀 부드럽게 계속 좀 연결이 되거든요. 좌우의 차선을 인식해서 차량이 이 차선 가운데로 좀 주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스티어링 휠을 조향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통 이러한 시스템을 같은 차량, 그 저가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그 차선을 인식을 해서 중앙으로 오기 위해서 차량을 움직이다 보니까 갈지자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T-Roc에 탑재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선의 중앙을 최대한 잘 유지를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어서요. 시스템의 모든 것을 좀 맡기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도 크게 불안감을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7단 DSG의 그 변속감도 역시나 상당히 좀 부드럽게, 엔진만큼이나 상당히 좀 부드럽게 작동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효율성이 아무래도 중시되고 있는 소형 SUV 모델이긴 하지만 이 2.0 TDI 엔진과 그 7단 DSG의 조합이 상당히 차량을 좀 스포티하게 주행하게 만드는, 그리고 운전자에게 조금 더 좀 가속하도록 좀 자극하는 이러한 좀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쟁 모델과의 좀 차별점인 것도 같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뭐 57cm 570mm 정도의 전고를 1열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한 4cm 정도가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할 때도 이 뒷좌석에서 이렇게 답답하다, 전방 시야를 볼 때 뭐 답답하다는 느낌은 상당히 좀 덜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시트 포지션 자체가 조금 높고 차량의 전고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전방 시야도 상당히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A필러 같은 경우에도 뭐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의 뭐 시야각도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뭐 사각지대도 이게 심하진 않은 것 같고요. 미러의 사이즈도 뭐 적당한 크기로 장착이 돼 있어서 뭐 사각지대도 적고, 또 일단은 차량의 그 후측방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각지대에서 오는 그런 위험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적게 돼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주행 안전장치가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고급 사양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이 아니라 이렇게 폭스바겐이라는 양산 브랜드, 그리고 소형 SUV라는 좀 어떻게 보면 각 브랜드의 좀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에 이렇게 안전장치가 좀 다양하게 탑재가 되고 있다는 것, 상당히 좀 반겨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국산차들은 이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좀 진행을 했죠. 하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주행 안전 장비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고가의 차인 경우에도요. 이런 작은 차량에서 이런 장비들이 좀 장착이 되면서 좀 많은 분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뭐 안전 문제를 떠나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전이 좀 더 능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알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비가 오는 날씨라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이 고속 주행 시에 들려오는 뭐 소음 같은 것, 풍절음 같은 것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이 뭐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서 이제 보통 바람 소리가 많이 좀 들려오는 편이죠. 그 사이드 미러 위쪽에서요. 하지만 그 부분도 바람 소리도 좀 크지가 않고요. 비가 오다 보니까 조금 노면 소음이 어제 제가 좀 장거리 주행하면서 느꼈던 노면 소음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차음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이 정차 시의 디젤 그 엔진의 그 소음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로 차음도 잘 돼 있어서요.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스러움을 주고 있는 게 폭스바겐의 T-Roc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1박 2일에 좀 T-Roc 시승을 좀 마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투아렉으로 좀 바꿔 타고 투아렉 시승이 진행됩니다. 이 T-Roc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더 타고 싶은 이 욕심이 들 만큼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그런 성능 그리고 편의 장비들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시장에도 이제 출시된 만큼 많은 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이런 기대치를 만족시킬 차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소형 SUV 시장에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가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형 SUV 모델은 이제 T-Roc이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 만큼 이제 투아렉의 성능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T-Roc의 성능을 많은 분들이 좀 국내 시장에서도 빠르게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까지 T-Roc 시승을 한 글로벌 트로스 원선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